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대학원생 여러분. 2교시입니다. 2교시는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할 만한 주제를 준비했어요. 그 AI 시대의 연구윤리라고 해가지고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솔깃하지 않나요? 자, 2교시에는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첫 번째는 챗 GPT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이거는 연구를 좀 하실 때 여러분께 이제 꿀팁을 전수를 해드리려고 연구윤리랑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챗 GPT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어떻게 사용해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활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챗 GPT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 부정행위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사이테이션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이거 좀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챗 GPT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논문도 많이 내시고 학위 논문도 빨리빨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챗 GPT를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이제 챗 GPT 외에도 다른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 생성형 AI라고 하죠. 자, 근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챗 GPT 말고 뭐 나는 뭐 다른 걸 쓰고 있다 이렇게 해도 좋지만 챗 GPT가 좀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어서 챗 GPT 하나만 좀 가지고 여러분이 좀 잘 하셔도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챗 GPT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챗 GPT한테 뭐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요, 아니면 뭐 또 원리라든지 뭐 대학생 이하에서 대답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석박사들이잖아요. 대학생들에게 그 질문하면 답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번역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구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도 하실 수 있는데, 자, 그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논문을 실제로 작성하시고 논문을 수정하고 교정을 하실 때 어떤 거를 좀 어떤 도구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고 여러분께 좋은 것만 좀 골라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챗GPT 화면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러분이 라운치를 하시죠. 이렇게 설치를 하실 거예요. 설치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지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께도 유료 버전을 사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왜 돈을 주고 사용하라고 할까? 한 달에 3만 원이 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연구 보안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챗GPT를 처음에 설치하실 때 아이 어그리를 막 누르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도대체 뭘 어그리했지? 이거를 보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설치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그리하신 게 엄청난 걸 어그리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챗GPT 안에 넣는 내용을 활용해도 괜찮다라는 걸 동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챗GPT에 넣는 그 모든 내용들은 챗GPT 회사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연구하고 계시죠? 나라에서 이렇게 주는 연구비를 받으면서 특히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거를 챗 GPT가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죠. 자, 그래서 이제 유료 버전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연구 보안에서 완전히 자유롭나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 챗 GPT 제 쓰고 있는 챗 GPT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온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보면 today도 보이고 yesterday도 보이고 조금 더 길게 하면 previous 30 days 이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로그인을 하면 요 뜨는 요거 내가 그 지금까지 사용했던 요게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되는데 자, 요걸 보고 여러분께서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챗 GPT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엄격하게 테크니컬하게 말씀을 드리면 챗 GPT를 여러분이 사용하면 유료 버전이든 무료 버전이든 그 데이터가 챗 GPT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 제가 이거는 챗 GPT 사용하면서 절대 넣지 마세요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챗GPT4를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고 이제 지금 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또 제로 원인가 그게 또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고요. 오늘 챗GPT4를 지금 기반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챗GPT를 또 유료 버전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교수님, 제가 그 영어를 좀 못해가지고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떠냐면 여러분들 오히려 영어는 잘해요. 근데 국어를 못해요. 자, 그래 국어를 못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지금 요 창 있죠. 요 프롬프트 안 요게에다가 뭐 어떤 그 뭐 챗GPT한테 막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어려운 말로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안에 넣는 한국어가 부정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가 부정확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챗GPT는 한국어로 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챗GPT 안에서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답을 생성해내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영어 번역을 잘할 텐데 한국어를 잘못 집어넣으니까 번역도 잘못되고 잘못된 답을 좀 나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 돈을 내고 사용하는 챗GPT4 같은 경우에는 그 국어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사실 사용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잘하는구나 하는 수준에서 국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챗GPT를 사용하실 때 주 언어가 국어가 많잖아요, 저희가. 자, 이런 경우라면은 더더군다나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챗GPT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좀 치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정보를 얻으려고 뭘 물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챗GPT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러죠? 잘못된 대답을 한다고 하죠. 자, 잘못된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쓰신다. 자, 이거는 학자로서의 사실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뭔가 정보를 줬을 때 여러분께서 잘못된 정보를 주는구나를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정보를 줬을 때 너무 그 정보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야, 그거 어디서 찾았어? 소스 좀 찾아줘.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소스를 찾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소스를 못 찾으면 지어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학 전공자인데 제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보는 저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월드 팔러티스나 뭐 포린 팔러시나 뭐 이런 저널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얘가 이제 제가 하도 이제 많이 쓰니까 그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걸 질문을 하고 소스를 달라고 하니까 얘가 포린 팔러시 뭐 몇 권 몇 호 몇 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포린 팔러시 몇 권 몇 호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다. 자, 그랬더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야, 없잖아. 그랬더니 걔가 또 사과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아, 미안하다 이러면서 포린 팔러시 몇 건 몇 호 몇 페이지라고 또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야. 또 확인해 보니까 또 틀렸어요. 자, 이렇게 소스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학자인 여러분이 챗GPT에 의존을 이렇게 하신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도 잘못 주죠. 자, 그다음에 소스도 잘못 주니까요. 자, 그러면 챗GPT하고 그냥 이 상태,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상태에서 챗GPT를 활용하면서 연구를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목적은 챗GPT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챗GPT를 올바르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니다. 자, 익스플로어 GPT가 보이시죠? 자, 익스플로어 GPT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거 보이시면서도 잘 활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익스플로어 GPT에 굉장히 다양한 도구가 있는데요. 오늘 그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라이폼이에요. 자, 라이폼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를 위해서 써준다. 나 대신 써준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라이팅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추천서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 다 쓰고 나서 커버 레터도 써야 되고 논문을 이제 종종 쓸 때 이제 주로 제가 쓰긴 하는데 가끔 막힐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얘한테 좀 시키고 그래서 제 비서가 있는 느낌이에요. 라이포미는 이제 그 라이팅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그
공지사항을 제가 써보라고 한 겁니다. 자, 라이트 포미를 쓰실 때는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안 지켜도 쓰긴 써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글의 목적을 지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공지사항인지 에세이인지 논문인지 레터인지 스테이트먼트인지 이거를 반드시 구분을 지으시는 게 좋아요. 자, 왜냐하면 얘가 공지사항인지 레터인지에 따라서 형식을 정하고요. 그 형식에 맞게 글을 씁니다. 굉장히 놀랍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 학교 공지다. 글의 목적을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공지사항을 쓸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정치학개론 휴강할 거다.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작성하는 논문을 좀 써봐라. 이렇게, 그 논문이 아니죠. 공지를 써봐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썼어요. 안녕하세요. 정치학개론 수강생 여러분. 오늘 예정된 정치학개론 강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휴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강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휴강으로 인해 다뤄야 할 학습 내용은 다음 강의 때 보충할 예정입니다. 자,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시면 학과 사무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죠?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쓴 이유가 뭐냐? 지금 소스를 보시면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게시판에서 가지고 왔네요. 자, 이렇게 글의 목적에 맞는 것을 굉장히 잘 찾습니다. 그리고 잘 쓰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이거는 윤문을 시킨 겁니다. 제가 한국어 윤문을 한번 시켜본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문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한국어는 아직까지는 뭐 이런 단계에 있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쓰고요. 3.5는 더 못 쓰거든요. 3.5 한국어는 더 이제 여러분께 참고하기 어려울 것일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윤문을 시키는 이유는 그 번역체를 쓰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좀 살다 오고 뭐 이러니까 아니면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텐데 논문을 계속 저희가 영어로 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체가 좀 자연스럽게 좀 번역체를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참고하려고 혹시 비문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점 때문에 이렇게 윤문도 시키고 있어요. 윤문을 좀 보면은 내가 좀 잘못 쓴 문장이나 뭐 이런 걸 좀 깨닫게 되니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어는 좀 잘 못하고요. 영어 윤문을 추천을 드려요. 지금 제가 보신 요 홈페이지에서 요 페이지에서 지금 보시면 왼쪽은 제가 쓴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논문을 쓸 거니까 윤문을 해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제가 한번 잠깐 보실게요. The global semiconductor market is highly competitive with countries like United States 어쩌고저쩌고 being for dominance 이런 표현을 썼죠. 딱 봐도 영어를 좀 할 줄 알긴 하는데 외국인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구어체를 많이 쓰죠. highly도 쓰고요. like도 쓰고요. 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구어체 문장을 썼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옆으로 한번 보세요. 챗GPT가 어떻게 고쳤나? 자, fiercely로 바꿔줘. Global semiconductor market is fiercely competitive. 아무래도 굉장히 포멀한 표현을 썼고요. 자, 그 다음에 with key players such as로 바꿉니다. like를 with key players such as로 바꾸죠. 훨씬 더 포멀하고 그 문장에 맞는, 그러니까 논문에 맞는 문장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영어는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문장은 여러분께서 아마 도움을 정말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SCI 논문이나 뭐 이런데 이제 그 논문 타겟으로 하신다면 챗 GPT 라이폼이 도움 받으시는 거 적극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트랜스크립트 리퀘스트 이메일을 제가 써보라고 한 거거든요.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그 글의 목적을 지정해주면 형식에 맞게 정말 글을 잘 쓴다는 데 있어요. 제가 지금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그 트랜스크립트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리퀘스트 이메일을 써줘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 Dear Sir and Madam부터 그 sincerely 효빈니까지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알아서 자기가 이제 써주면서 형식도 잘 지키죠. 그래서 그 트랜스크립트 이메일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 제가 이제 굉장히 감탄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다양하게 여러분이 이걸로 쓰실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예시예요. 이거는 지문을 올린 다음에
표로 정리를 해보라고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사람이 정리를 하면 지문을 읽고 아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순식간에 이거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글이 한국어였어요. 그래서 기업 연구와 대학 연구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 그 글이었거든요. 지문이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얘한테 제가 보여주고 한번 표로 좀 만들어 봐라고 한 건데 지금 에스펙트를 보시면 objective나 funding, timeline, focus, publication, profitability 이렇게 지금 나눴잖아요. 이것도 이게 제가 나누라 한 게 아니에요. 얘가 알아서 나눈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거를 표를 다운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줘라고 명령어를 내리시면 엑셀 파일로도 다운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다운받으신 다음에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지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도 여러분께서 지문을 주고 나서 프레젠테이션 길이랑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뭐 이거 수업 자료로 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건 발표용이니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려고 하면은 얘가 알아서 프레젠테이션까지 만들고 PPT로 심지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쁘지는 않아요. 그냥 흰 바탕에 이제 PPT에 그냥 이렇게 글 써져 있는 요 수준이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예쁘게 또 쓰시면 되는 거니까 도움을 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자료를 만드는데 수업 자료가 제가 영어로 이제 수업 자료 만들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일일이 읽고 이제 수업 자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점은 수업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왜 이 말을 썼는지 아니까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요즘에는 이제 저보다 얘가 PPT를 더 잘 만드니까 얘한테 시켜가지고 PPT 수업 자료를 만든 다음에 이제 제가 확인하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툴입니다. 적극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제가 뭘 소개를 해드렸냐면 익스플로어 GPT에 가셔서 라이팅에 가셔가지고 클릭을 하면 라이폼이가 있어요. 그걸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이제 연구를 직접적으로 하실 때 어떤 툴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보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익스플로어 GPT 가셔서 리서치 앤 어널리시스로 가세요. 리서치 앤 어널리시스로 가면 이런 6가지 정도의 도구가 보일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걸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설명드려도 뭐 다 쓸 이유가 없어요. 3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컨센서스, 그다음에 스칼라 GPT, 스칼라 AI 이 3가지 툴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브레인스토밍을 하신다거나 프리비어스 리터처를 점검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막혔다든가 뭐 이런 거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챗 GPT 처음에 이 보이는 화면 그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틀린 답을 하기 때문이에요. 틀린 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따가 챗GPT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가 대답을 하는 방식을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핸드폰을 보시면 핸드폰에 카톡을 여러분이 해요. 자, 그러면 특정 단어를 치면 여러분이 평소에 거기 단어랑 잘 쓰는 단어들이 후보군으로 오를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야를 쳤어요. 그럼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예요? 뭐 보고 싶어, 사랑해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보고 싶어, 사랑해가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화나 있어요. 보고 싶어, 사랑해가 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챗 GPT는 자기야라는 말을 내가 프롬프트에 치면 가장 많이 빈도수를 보이는 자기야, 사랑해 또는 보고 싶어요를 정답으로 해놓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챗 GPT를 그냥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에 있는 거는 뭐냐면 답을 어디에서 해가지고 오냐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디냐면 출판된 논문과 책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굉장히 확률이 높고요. 적어도 인용을 해오는 것은 진짜 논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용을 해오실 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컨센서스는요. 잘하는 게 좀 달라요. 컨센서스, 스칼라 AI, 스칼라 GPT가 조금씩 잘하는 게 다른데, 자, 컨센서스는 뭐에 좋냐? 논문 찾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논문 찾는 프로그램 컨센서스 말고도
SCI 스페이스나 퍼플렉시리 AI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거긴 한데, 자, 그 세 가지 다 이용하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와 퍼플렉시리를 동시에 쓰는 경향이 있어요. 둘 다 굉장히 특화되어 있거든요. 자, 컨센서스에게 제가 엔타이 차이니즈 센티먼트 관련된 논문을 찾아봐 이렇게 했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얘 이제 장점이 뭐냐면 구글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구글에 가서 사용하실 때는, 자, 구글에다가 그 치죠. 엔타이 차이니즈 센티먼트 이걸 칠 거예요. 자, 그럼 구글에서 그 앱 그 제목이 나오고 그다음 앱스트랙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리죠. 여러분이 구글에 있는 제목들 보고 그 다음에 제목 마음에 들면 앱스트랙 보고 앱스트랙 보면 논문을 다 다운받고. 자, 근데 얘는 한 번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논문 제목, 논문 내용, 그 다음에 앱스트랙까지 다 같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고요. 논문 내용을 간단하게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뭐냐면 컨센서스는 또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논문 찾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거. 자, 두 번째는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이시는 이 화면과 이 화면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제가 컨센서스에 챗GPT와 컨센서스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한국 민주주의가 왜 후퇴했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러면 대답을 하겠죠.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챗GPT가 대답을 한 거고요. 자, 이거는 컨센서스가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딱 그냥 보지 않고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당연히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학자라면 두 번째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자, 여기 바로 사이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요, 사이테이션이 없다. 자, 이거는 죽은 지식과 다름없어요. 사이테이션이 없다라는 건 이 연구가 아직 굉장히 동료 심사를 통해서 진실인지 아닌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께서 인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보이시기 챗GPT가 대답을 한 거고, 이거는 컨센서스가 대답을 한 건데, 저도 컨센서스가 대답한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답 내용도 컨센서스가 더 좋고요. 또한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아무리 안 좋은 대답이라고 하더라도 인용 표시가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연구가 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대답을 더 좋아하게 마련이에요.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연구를 하다가 여러분께서 이걸 좀 돌파구를 어떻게 좀 찾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신다. 자, 그러면 컨센서스를 키신 다음에 질문을 하시면 돼요. 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왜 그런 거야?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컨센서스는 이런 기능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스칼라 AI 볼게요. 스칼라 AI를 보시면 스칼라 AI는 Generate New Hypothesis, 하이퍼시스도 만들고요. 텍스트, 피겨, 테이블을 분석을 한대요. 자, 근데 어디에서부터 분석하냐, 이 데이터가 어디 기반이냐 중요한데, 리서치 페이퍼하고 북에서 가지고 온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프리비어스 리서치 리뷰를 하신다거나, 지금 여러분이 이제 생성한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할 때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칼라 AI를 활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좋은 게 이거를 클립을 해가지고 그 문서 자체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문서 자체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판되어 있는 제 논문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얘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자, 이거는 영어 논문이기 때문에 영어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한국어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한계점이 뭐냐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한계점이 뭔지에 대해 설명을 하죠. 자, 여러분이 아무래도 저희가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빨리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프리비어스 리서치 리뷰를 빠른 시간에 조금 하시고 싶으시면 이 스칼라 AI를 활용하셔가지고요, 리뷰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좀 빨리빨리 파악이 가능하고요. 자, 이거는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얘가 얼마나 잘하나, 스칼라 AI가 얼마나 이제 분석을 잘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리뷰를 받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걸 올렸고요. 자, 여기에 메소드를 좀 찾아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제가 왜 이 논문을 골랐냐면, 이게 제가 쓴 거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메소드가 흩어져 있어요. 보통은 이제 메소드가 한 번에 보이고, 그 메소드 한 번에 보이는 거를
딱 찾아내는 거 AI가 찾아내는 거 굉장히 쉽죠.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메소드가 뭐 첫 페이지에 있다가 뭐 몇 페이지에 있다가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메소드를 분석해 보라고 한 거에 과연 분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정확하게 4개를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되게 잘 찾는다. 그래서 잘 찾고 밑에 해석도 정확해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선행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께서 연구하시다가 막히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 연구 분석이 필요하시면은 자,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스칼라 AI 활용하셔가지고 논문 쓰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스칼라 GPT입니다. 스칼라 AI와 컨센서스 활용해도 되나요? 네, 그 2개 활용해도 돼요. 자, 근데 스칼라 GPT는 또 이제 뭐가 다르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어디에 액세스 하는지가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 연구는 그 리서치 페이퍼하고 북에 인용 이렇게 그 액세스를 해가지고 대답을 하는 반면에 스칼라 GPT 같은 경우에는 구글 스칼라, 퍼드메드, 제이스토어에 그 액세스를 합니다. 자, 이거 어떤 논문들이죠? 굉장히 질적으로 괜찮은 논문들이죠. 여러분이 타겟이 조금 좋은 논문들이다. 자, 그럼 좋은 논문들에 여러분이 조금 논문을 내고 싶다고 하시면 스칼라 GPT를 처음에 키셔가지고 논문을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스칼라 GPT는 이제 그런 데다 액세스를 한다는 거. 그래서 논문 찾기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데 얘 논문 찾는 방식은 조금씩 좀 다 달라요. 스칼라 AI, 컨센서스, 스칼라 GPT 요거 3개가 조금씩 좀 다르게 다 비슷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조금씩 특화되어 있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논문 찾으라고 시키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죠. 민주주의 후퇴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흐름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제목, 그다음에 내용, 여기 숫자를 클릭하시면 논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논문의 이제 그 허구가 아니고 실제 있는 논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챗 GPT를 활용하시는 것보다 정확도가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영문 버전이에요.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 후퇴와 관련된 영문 버전을 찾은 거고, 타이틀, 오서, 이어, 앱스트랙까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거를 구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구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구글보다 훨씬 더 쉽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훨씬 더 쉽게 여러분께 논문 찾고 내용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자, 스칼라 GPT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스칼라 GPT, 컨센서스, 스칼라 AI 중에 뭘 쓰면 좋냐 이런 질문을 이제 종종 받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동일한 질문을 스칼라 AI한테도 해보고 스칼라 GPT한테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얘가 답을 할 거거든요. 답을 하시는 걸 보고 나랑 가장 잘 맞는 스타일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답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뭐 더 낫다 이런 건 없어요. 조금씩 특화된 분야는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 GPT한테도 동일한 질문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컨센서스입니다. 저는 이제 컨센서스를 주로 이용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있어요. 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미지 제너레이터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익스플로어 GPT에 가셔가지고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이 명령어를 쳐가지고 이미지를 구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이미지 제너레이터 가지고 뭐 하나요? 논문의 사파도 그리실 수 있고요. 그 논문에 여러분 그래픽으로 뭔가 도형이나 이런 걸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거 하실 때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다만 사이테이션은 필요해요. 자, 사이테이션은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그림을 그리라고 시켰습니다. 드로우 워먼, 여자를 그려라. 어리를 첩이 좀 통통하고 그 다음에 러블리, 사랑스럽고 40 year old 이렇게 썼습니다. 40살 된 여자를 그리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그렸거든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 그림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거를 이제 기관에 굉장히 많이 질문했거든요. 이 그림의 문제가 뭘까요? 이랬더니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첩이하지 않아요. 뭐 이 첩이하다는 게 남성 기준인가요? 뭐 이렇게 농담을 하셨는데요. 이 첩이하지 않은 것도 문제죠. 통통하지 않죠, 전혀. 사랑스러운 거는 뭐 주관적인 거니까요. 40살 치고 늙었어요도 있어요. 40살 치고 좀 늙었는데 뭐 그것도 딱히 지적하기가 그냥 어려운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이 백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저는 백인을 그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을 자연스럽게 그렸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그림을 그릴 때 얘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얘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인간의 편견을 닮았는데요. 자, 인간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백인인 거. 그 다음에 남성 중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그 인간의 편견을 닮았다고 했을 때 인간이라고 함은 이 챗 GPT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겠죠. 자, 그걸 닮아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 이미지 제너레이터 하실 때 이런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걸 미리 인지하신 다음에 그 수정을 거쳐 가지고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실제로 제가 한번 논문에 쓸 거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달라고 제가 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사실 두 번째 그린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빌딩, 서양 빌딩을 그렸고요. 서양 빌딩에서 막 연기 나는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넌 이게 한국이야?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그린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그림도 뭐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자, 왜냐하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문제점 발견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찝차가 없죠. 이 집차에 있을 정도면 한국 굉장히 잘 살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마차도 영국에서나 불법하죠. 자, 이런 마차랑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 번 수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마차 없어져. 이 캐리지 없어져. 뭐 이렇게 여러 번 수정을 거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의 그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는 얘는 이제 계속 그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카툰아이즈 유어셀프라고 해가지고요. 저 카툰도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제 사진으로 한번 카툰을 그려본 겁니다. 너무 귀엽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챗 GPT만을 가지고 챗 GPT의 도구로서 유료 버전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챗 GPT에 여러분이 필요한 뭔가를 껴가지고 사용하시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필요한 것만 여러분이 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것들은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뭐 과감히 버리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첫 번째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이 뭐냐면 번역을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걸 왜 쓰냐면 제가 이제 영어 번역을 해야 될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번역해줘라는 말을 챗GPT 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프롬프트 지니입니다. 자, 프롬프트 지니 이거 지금 하는 방법보다 똑같아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프롬프트 지니 이렇게 제목을 치고요. 크롬에 추가하기를 하신 다음에 챗GPT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챗GPT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프롬프트 지니가 자동으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있으면 제대로 프롬프트 지니가 깔려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강아지 품종 3가지 알려줘.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제가 번역하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을 하고요. 번역 결과도 보여주고 대답도 하고 번역 결과도 동시에 보여주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자, 강아지 품종 3개 알려줘라고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 프롬프트 자체, 이 명령어 자체에서 아예 번역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하고 대답 영어로 하죠. 그다음 번역 결과를 보여주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번역해 이런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챗 GPT입니다. 자, 웹챗 GPT는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 챗 GPT로서요. 자, 챗 GPT가 대답하는 방식은 챗 GPT 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자, 이걸 기반으로 대답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웹으로 챗 웹사이트를 방문해가지고 대답을 해가지고 오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제 2023년, 2024년 관련한 질문을 하면 챗 GPT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죄송합니다.
저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대답을 해서 2023년, 2024년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그게 싫다. 나는 2023년, 2024년 데이터도 다 액세스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요거 가시면 돼요. 웹챗 GPT고요. 자, 크롬에 추가하기를 하시고 챗 GPT로 넘어가세요. 자, 그럼 보면 여기에 원 클릭 프롬프트 웹 액세스라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보이신다면 제대로 깔려 있는 겁니다. 웹챗 GPT가.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중국에 대한 혐오가 2022년 이후로는 어떻게 달라졌어? 이런 질문을 하니까 뭐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죠.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2022년 이후에 중국에 대한 혐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들으시면 이것만 아셔도 돈을 벌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에디GPT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에디GPT는 여러분께서 기존에 이제 영어 논문을 쓰시고 영문 에디터한테 뭐 조언을 구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래머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 사이트보다 10배 좋습니다. 에디GPT를 이제 검색을 하신 다음에 크롬에 추가하기를 하실게요. 자, 그런 다음에 챗GPT로 돌아가시면 여기 에디GPT가 보입니다. 자, 에디GPT가 보이는 거가 이제 제대로 깔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를 한번 올려볼게요. 영어를 올려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클릭을 하셔야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얀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에디팅 이네이블드로 바뀌게 됩니다. 에디팅 이네이블로 바뀌면서 지금 여러분이 쓴 거를 이렇게 고쳐요. 되게 괜찮죠? 자, 이렇게 고치는 거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자, 많은 분들이 챗 GPT를 쓰시면서 가장 큰 문제는 게을러지신다는 거거든요. 왜 게을러지냐? 챗 GPT가 고친 게 잘했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뭘 안 하시는데 자, 이렇게 고치면 얘가 뭘 고쳤는지를만 좀 확인하고 가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고친 걸 보시고 마음에 든다. 자, 그러면 이 녹색 버튼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X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녹색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요거 서류를 누르시면은 컨트롤 C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시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연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워드 파일에다 작성을 하고 계신다던가 한글 파일에 작성하고 계시면 그 뒤에 바로 고친 내용 그대로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내용 있잖아요. 자, 그대로 뒤에 붙습니다. 자, 그래서 에디GPT는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하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게 SCI 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SCI 스페이스는 이거는 챗 GPT랑 상관없어요. 챗 GPT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웹사이트에서 SCI 스페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자, SCI 스페이스에 가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2 hours worth of reading in minutes. 자, 시간 걸리는 거를 리딩 시간이 걸리는 거를 몇 분 안에 끝내줄게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업로드 PDF 하세요. 해보시면 자, 업로드 PDF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와 관련된 이 업로드를 했던 한 요 내용과 관련된 거를 여러분께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질문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자, 이거와 관련된 이 논문의 앱스트랙을 두 줄로 설명해봐. 또는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뭐야? 자, find related paper 이거와 관련 논문을 찾아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여러분 언제 활용하시면 좋냐면 내가 논문을 굉장히 자세히 읽어야 될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논문을 읽으셔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냥 뭐 대충 읽어도 된다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챗 GPT에 소개해드린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셔도 되는데 자, 나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하나하나 좀 읽어야 될 것 같아. 좀 자세히 읽어야 되겠다. 그때 도움받고 싶으시다 하시면 SCI 스페이스가 또 좋습니다. 자, 얘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Contribution of the paper 해봐. 그랬더니 얘가 Contribution 이렇게 작성을 하네요. 굉장히 잘 쓴 겁니다. 제 논문이라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논문 요약도 굉장히 잘하고요. 얘 또 장점이 국문으로도 가능해요.
지금 여기를 영어를 코리안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한국어로 빨리 읽고 싶으시다 하시면 얘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파악이 가능하고 자세히 파악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 대신에 뭐 저 스칼라 GPT나 스칼라 AI 이용해도 돼요? 네, 스칼라 AI나 스칼라 GPT 이용하셔도 됩니다. 한번 두 개의 그 퀄리티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징을 이제 할 때 저희가 어려운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했던 표현 또 쓰고 했던 표현 또 쓰는 경향이 있는데, 자, 요걸 사용하시면 좀 도움도 받으실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아예 단락을 집어넣고 패러프레이징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아카데믹인지 뭐 포멀인지 크리에이티브인지에 따라서 글의 그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무래도 아카데믹을 하니까 아카데믹 누르셔서 랭스하고 베리에이션을 조정하셔가지고, 랭스는 길이, 베리에이션은 포멀한지 캐주얼한지 요거를 그 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는, 도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것 때문에 SCI 스페이스를 소개를 해드린 건데, 자, 이거는 제가 웹사이트거든요. 웹사이트를 그대로 캡처를 해온 건데, 자, 웹사이트에서 바로 논문을 좀 읽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요거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 디플로맷에서 제가 이제 읽다가 요거 빨리빨리 읽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블락을 치세요. 손을 놓으시면 ask가 뜹니다. 자, ask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explain the text. 네가 지금 밑줄 친 요거 설명을 해줄까? 아니면 summarize the text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약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summarize text를 하신다. 자, 그러면 요렇게 summarize를 해요. 그리고 요거뿐만 아니라 요거를 코리안으로 바꾸면 summarize를 또 코리안으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 웹사이트 상에서 빨리 논문을 읽으시는데 정말 좋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워드튠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워드튠은 이제 더 이상 뭐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챗 GPT로도 가능하고요.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SCI 스페이스로도 이 워드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인기가 떨어졌음에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자, 이거는 문서를 올린 다음에 한 문장씩 그 패러프레이징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블락을 치고 W 누르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패러프레이징을 한 거거든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와 가장 유사한 패러프레이징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신발은요, 캐주얼. 그다음 가방은 포멀이에요. 캐주얼을 누르시면 자, 요렇게 영어가 굉장히 쉬워지죠. 자, 이것도 아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퍼플렉시리 AI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께서 논문 찾는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아까 컨센서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거 말고도 SCI 스페이스도 논문을 꽤 잘 찾는데요. 자, 저는 이제 퍼플렉시리가 가장 좀 잘 찾더라고요. 가장 찾고 정확성도 좀 높고. 그래서 컨센서스하고 퍼플렉스를 섞어서 쓰는데 얘는 좀 어떻게 찾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 SKT 쓰시면 핸드폰 SKT 쓰시면 지금 퍼플렉시리 AI가 1년 동안 무료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무료로 쓰실 수 있으실 텐데, 저도 지금 유료 버전을 무료로 1년 동안 쓰시는 거죠. 저는 이걸 무료로 쓰고 있어요.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의 차이는 뭐냐면 횟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언리미티드로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유료 버전을 쓰셔야 되고, 리미티드 제한이 있는 거는 보통은 무료죠. 자, 여기 보면 where knowledge begin이래요. 지식이 시작되는 곳.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포커스를 누르시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knowledge를 찾을 건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당연히 아카데믹이죠. 아카데믹을 클릭하고 논문을 찾는 걸 시키시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스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학자시잖아요. 자, 근데 학자가 위키피디아에 있는 거 인용하실 수 있어요? 인용하기 어렵거든요. 위키피디아 빼고 이제 나머지를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꽤 괜찮은 출판사죠. 자, 그러고 여기 보시면 논문 제목도 나오고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아까 컨센서스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조금 더 잘해요. 이게 지금 옛날 버전이거든요. 제가 지금 요즘 버전도 좀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또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마음에 들어요.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논문이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논문으로 바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퍼플렉스리 요즘 버전인데 퍼플렉스리는 제가 언제 주로 이용하면 이럴 때 주로 이용해요. 논문 한참 쓰고 있는데 내 에비던스,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에비던스를 찾고 싶어요. 자, 그럴 때 그 에비던스와 관련된 그 논문들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굉장히 제너럴한 그 표현을 썼죠. 터키 민주주의 후퇴와 관련된 학술 논문을 찾아봐. 이렇게 굉장히 제너럴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터키의 민주주의가 후퇴한 이유가 에르도안의 뭐 경제적인 정책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터키 민주주의가 후퇴한 거와 관련된 경제 정책에 대한 논문을 찾아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그 명령어를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해야 논문을 찾는데 얘가 굉장히 정확도가 올라가고요. 잘 찾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터키 민주주의 후퇴와 관련된 학술 논문을 찾아봐 했는데 요즘 버전을 보시면 출처도 동시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연구 내용을 요약합니다. 어떠한 연구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좀 요약 버전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1, 2, 3 해가지고 이런 연구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관련 내용이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잘 많이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질문들이 연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관련된 것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숫자가 있잖아요. 내가 이 대답이 굉장히 많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숫자를 어디서 찾았냐? 자, 여기 PDF 여기 숫자가 바로 이제 출처가 보이죠. 그래서 바로바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지 않고도 어느 정도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파악이 가능하시고요. 저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께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걸 그 챗 GPT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퍼플렉스리 AI 그 다음에 SCI 스페이스 등 논문을 찾을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단점이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오픈 액세스 논문 많죠. 자, 오픈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챗GPT나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논문을 찾을 때 굉장히 정확도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논문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도서관을 가셔가지고 도서관 로그인 해가지고 가져오셔야 되는 그런 논문들 있죠. 자, 그런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액세스하는 데가 그 앱스트랙하고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앱스트랙하고 키워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논문을 찾아도 좀 이런 한계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 앱스트랙하고 키워드는 얘가 좀 액세스를 하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논문 찾는데 조금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겠고요. 자, 요즘에는 이제 그 챗GPT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생성형 AI가 있는데 생성형 AI 전국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저러마이나 클럽X 제가 써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였습니다. 근데 이걸로 나는 뭐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시면 상관없고요. 여러분 쓰셔도 되고요. 자, 근데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 나와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챗 GPT 하나만으로도 저는 뭐 충분히 여러분께서 연구 논문 쓰실 때 도움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챗 GPT를 쓰실 때 생성형 AI도 마찬가지고 생성형 AI, 챗 GPT 모두 마찬가지인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헐루시네이션입니다. 자, 헐루시네이션은 환각이라는 뜻이죠. 환각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심사임당 남편이 누구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얘가 심사임당 남편을 이순신이라고 그래요. 이순신 아니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없는 허구의 내용을 물어보면 챗 GPT는 무조건 대답을 하기 때문에 얘가 마음대로 지어내서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세종대왕님은 맥북 프로를 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잘못돼 있어요. 질문이. 왜냐하면 질문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졌어? 라고 질문을 하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아예 이렇게 설정 자체를 맥북 프로를 던졌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챗GPT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아, 맥북 프로를 던졌나 보다. 그럼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각 증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자,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학습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 특히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계속 써라. 챗GPT로 좀 브로큰 잉글리시라도 영어를 쓰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자, 두 번째는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그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자기야,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하는 방식. 자, 이게 늘 맞지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을 고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임당과 관련도가 가장 높은 남자는 이순신이기 때문에 남편은 이순신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을 한다는 거는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데, 제가 챗GPT를 교육시킬 수 있거든요. 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주고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이 교육을 하면 얘가 더 똑똑해지니까 더 뎁스가 있는 답을 하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얘를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처럼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이 있었다라는 가스라이팅을 하면 얘는 있었다고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헐루시에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질문. 이거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도 보면 이 데이터를 보고 약물 A가 환자 사망률을 줄여주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자, 요런 질문도 뉘앙스가 치우쳐져 있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이 질문을 본 챗GPT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아, 약물 A가 환자 사망률을 줄여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스라이팅이 이미 해온 문장입니다. 자, 이러니까 헐루시에이션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챗 프롬프트에 질문을 하실 때에는 최대한 객관적이면서 가스라이팅이 없고 전제가 없는 질문을 해야지 맞아요. 자,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환각 현상이 왜 일어나냐, 뭐 이런 건데, 프롬프트를 잘못 넣었거나 데이터가 오염되었거나 뭐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할 때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친절하고 무례할 때 답의 그 퀄리티가 좀 다르거든요. 지금 보시면 무례하게 할 때는 13가지의 방법으로 대답을 한 반면에 굉장히 친절하게 이걸 질문을 했을 때는 18가지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 챗GPT를 대할 때는 친절하게 대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어로 질문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이유는 자원을 저희가 3배를 쓰기 때문이에요. 자,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어떤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한국어로 쓰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답을 생성하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다시 번역한 다음에 출력을 하죠. 그러니까 자원을 3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영어 사용자에 비해서. 자, 그러면 답의 퀄리티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어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거는 GPT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 GPT가 가끔 생뚱맞은 영어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건 아닌데 영국이나 미국에서 잘 쓰지 않는 영어를 써요. meticulously라든지 intricate, meticulous, commendable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자, 이런 단어들이 왜 나올까 하는 거예요. 자, 초기에 이 그 챗GPT를 실험을 할 때 데이터를 막 넣게하게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이지리아에서 실험을 했고요. 나이지리아 그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영어라고 하면 영어 아닌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잘 쓰지 않는 부사가 나오는 것 좀 한 번쯤은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이 챗GPT를 사용해서 영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국가를 지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국 영어로 해줘, 아니면 미국 영어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 챗GPT가 거기에 맞게 이제 영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연구 윤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발생할 수 있는 연구 윤리 중에 가장 큰 것이 위변조입니다. 자, 아까 위변조 설명을 드렸죠, 1교시 때. 그래서 위존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는 거, 변존하긴 했으나 그 변경을 시키는 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A, B, C, D가 있는데 A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변조한 거예요. 챗GPT한테 다시 그리라고 한 거거든요. 자, 옛날에는 변조를 하면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딱 봐도 챗GPT가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출판된 논문에서 액세스를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굉장히 잘 변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뭐 그림이 나오거나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챗 GPT를 통해서 다시 그리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전형적인 변조거든요. 그래서 학생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뭐 그림을 그렸는데 뭐 굉장히 조금 블러해가지고 정확하지가 않아서 채도나 명도를 좀 조절해도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형적인 변조예요. 자, 연구 결과는 있는 그대로 제출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좀 변경하시고 싶으실 때는 에디터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에디터가 그래, 변경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 그때 변경을 하는 거지. 에디터의 허락 없이 함부로 변경하시면은 변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조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프롬프트를 잘못 써서인데요. 챗 GPT가 이제 수학을 풀 때 학부 수준 수학까지는 무난히 푼대요. 석사 정도까지. 근데 이제 박사 정도 수학을 풀려고 하면은 얘가 이제 막혀가지고 더 이상 풀지 못한대요. 막 푼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통계를 활용하실 때 프롬프트를 요청을 하실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이 꼬였다던가 이러면 잘못된 프롬프트를 주겠죠. 자, 이걸 여러분이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면 변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사실을 챗GPT가 줬는데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도 변조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민주주의냐라는 질문에 터키가 민주주의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터키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활용하실 때에는 변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조의 예입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데이터하고 옆에 지금 인터뷰 그 스크립트인데요. 이 두 개 다 제가 한번 짜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짜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함부로 논문에 갖다 쓰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위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도 이제 프롬프트 잘못 준 거, 표절입니다. 여러분, 표절이 뭐죠? 자어 대신 다른 사람이 논문 쓰는 거. 그러면 챗 GPT한테 논문 쓰라고 해가지고 논문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챗 GPT한테 논문 쓰라고 한번 해보세요. 논문 쓰긴 쓰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챗 GPT한테 논문 쓰라고 했더니 좀 특징들이 보이는데, 일단 단어 수가 적고요. 참고 문헌도 매우 짧았습니다.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참고 문헌이 짧고 뭐 단어 수 뭐 짧은 거는 여러분이 길게 하라고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는 여기예요. 사례 보고가 허구적이다. 지금 의학 논문에서 사례 보고를 하는데 사례 보고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잘못된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든가 부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다든가 잘못된 그 기사라는 건 여기서 이제 아티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못된 걸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쓸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챗GPT로 한번 내가 논문 써보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용을 잘못 주는 거 그냥 확인하지 않고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챗GPT한테 그냥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인용 잘못 따니까. 자, 여기가 지금 대표적으로 인용을 잘못 따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인용을 잘못 따랐는데 잘못 따른지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있는 저널을 인용한다니까. 자, 지금 보면 1번과 2번은 동일한 저널이에요. 오스테오포로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저널인데요. 첫 번째 저널은 있지도 않은 저널입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인용 가지고 오시면 표절되겠죠. 자, 그 다음 연구 보완적인 측면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챗 GPT 안에 절대 넣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털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를 들면 데이터를 모으셨는데 개인정보에 기반한 데이터들 모으셨을 수 있죠. 서베이라든지 뭐 실험을 하는데 뭐 개인정보를 모았다. 자, 이런 거는 아예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지적재산권 관련된 모든 데이터, 저작권을 보호받는 모든 데이터를 넣으시면 안 되는데, 자,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뭐냐? 돈을 받고 받는 데이터들 있죠. 이거는 저작권을 보호받거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는 데이터예요. 자, 돈을 받고 받은 데이터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챗GPT 채팅창 안에 넣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3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도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3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를요,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시면은 그것도 문제가 돼요, 연구 보안에. 자, 그 다음에 부당한 저자 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사실은 부당한 저자 표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저널과 그 다음에 저작권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챗GPT는 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챗GPT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챗GPT를 저자
글자로 이름 올리셔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가 이제 챗GPT하고 인간이 함께 뭔가 써가지고 저작권을 인정받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소년이 이걸 썼어요. Child of the Dawn이라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그림이 조금 어색하죠. 자, 이 그림은 챗GPT가 그렸고요. 여기 있는 텍스트는 이 소년이 썼거든요. 근데 저작권 층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 텍스트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을 했고요. 처음으로 인간과 AI가 만들어서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챗GPT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는 사이테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자, 사이테이션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 따옴표 하시고요. 따옴표 안에 여러분이 챗GPT 안에 넣은 말을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Describe the symbolism of the green line in the book, The Great Gatsby by Scott Fitzgerald라고 썼죠? 자, 이거를 내가 챗GPT 안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줬다라고 쓰고요. 챗GPT 버전 쓰시고 날짜 쓰시고 주소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만 물어보지 않잖아요. 챗GPT한테 여러 가지 질문하실 텐데요. 그럼 10개 질문하면 10개 다 쓸 수 있나요? 그거 쓰기 어렵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물어봐서 답을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사이테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림인데요. 자, 그림을 프롬프트를 이렇게 줘서 그림을 그렸고 달리를 그렸네요. 제가 소개해드린 프로그램이죠. 자, 그리고 버전, 날짜, 주소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논문에도 여러분 삽입하실 수 있고요. 삽입하신 다음에 챗GPT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사실을 명시해 주셔야 돼요. 자, 챗GPT 잘못 쓰다가 철회된 논문들인데요. 이거는 챗GPT를 써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챗GPT가 쓴 게 너무 명백해서 컨트롤 C, 컨트롤 그냥 V해서 가져와서 체결된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13 here's a possible introduction for your topic. 누가 얘기한 거겠어요? 챗GPT가 얘기한 거겠죠. Regenerate response 누가 얘기한 거예요? 챗GPT가 얘기한 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 자, 여기도 보시면 I'm very sorry, but I don't have access to real-time information or patient-specific data as I'm a AI 랭귀지 모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겁니다. 근데도 엘스비어의 논문에 실렸죠. 리뷰를 대충 한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림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철회가 된 겁니다. 챗GPT로 그림을 그렸고요. 챗GPT로 그림을 그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그림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텀들이에요. 이 텀들이 업계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텀이 업계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그 분야에서 쓰는 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학에서 강한 나라 이런 표현이 있으면 보통 영어로는 스트롱 컨트리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근데 저희 업계에서는 컨트리란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저희는 Great Powers 또는 Hegemonic Stat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챗GPT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strong countr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저희는 아마 생각했죠. 아, 얘는 우리 업계가 쓴 게 아니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표현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자, 이런 표현들을 고쳐가지고 수정해서 올바르게 사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챗GPT가 쓴 거를 찾아내는 AI 디텍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 서강대학교에 카피킬러가 있어요. 카피킬러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카피킬러도 챗GPT가 쓴 거 같은 걸 찾아냅니다. 근데 카피킬러가 없을 때 또 쓰실 수 있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큐일봇이 무료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려볼게요. 그랬더니 얘가 47%가 챗GPT가 쓴 거 같대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썼거든요. 제가 쓰고 번역을 맡긴 거예요. 자, 이렇게 번역을 맡긴 것도 챗GPT가 번역을 하면은 찾아내더라고요. 굉장히 정확도가 요즘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챗GPT는 지금 여러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10% 이상의 연구자들이 챗GPT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어디에 활용을 하고 있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윤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하는 것이 연구 부정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챗GPT를 올바로 사용해야 제대로 된 논문을 쓸 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챗GPT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챗GPT를 활용
활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챗 GPT 열심히 활용하셔가지고요, 논문도 열심히 쓰시고 그 연구 부정 행위가 없도록 쓰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구윤리, AI 시대의 연구윤리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